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그 이코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 뭐 이코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권사 쪽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토지 계약금 대출, 통상적으로 이제 PI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사 또는 펀드에서 토지 계약금의 일부를 대출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 분들은 이제 이거를 투자다, 지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PI, 이거 증권사에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인데 순수하게 100% 대출만 갖고 있지 않고 향후에 전환하는 여지를 좀 놔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자인식이 되는 건데, 자, 한번 알아볼게요. 토지 계약금 일부를 대출하는 것으로 이코티 참여 형식의 대출임. 토지가 이제 뭐 10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시행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 5억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억의 계약금이다 그러면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5억밖에 없으니, 토지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B라는 증권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했더니만 괜찮은 거예요. 분양성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 구조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 B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좋아, 네가 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토지 계약금 대출로 내가 대출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토지 계약금 자체가 10억을 만드는데, 그 10억의 범위는 A, 그러니까 시행사의 5억하고 B, 증권사의 5억이 합쳐져가지고 토지 계약이 되는 형식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5억은 당연히 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론, PF 대출에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I 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이지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끝까지 정산 때까지 가가지고 지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PF 대출 때 상환하는 구조를 잡아놓기 때문에 이거는 대출입니다. 근데 다만 못 빠져나가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PF 대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분양성이 유망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뭐 지분으로 이제 전환하는, 매자인처럼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뭐냐면은 PF 그 금액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가지고 뭐 1년짜리다, 2년짜리다, 3년짜리다 이렇게 조건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일반적인 조건은 시행사 투자 금액보다는 같거나 작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앞에서 봤죠? 5억이면은 최소한 5억 그 이하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3억이다. 근데 5억을 집어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작거나 같게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정말 괜찮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이코티가 5억밖에 없는데 PI로 뭐 20억 이렇게 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지 특수한 케이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거래를 해서 신용성이 높은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장 자체가 상당히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거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이 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 금리는 연 20% 이내. 이게 뭐하고 연동이 되냐면은 이자 제한법 있지 않습니까? 이자 제한법하고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이자 제한법이 지금 뭐 20% 미만이잖아요. 그거하고 연동이 돼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4%였을 때는 뭐 실제로 24%까지 다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론이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그 이자 제한법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 되니까 20%로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년 이내 상환이 돼야 되는데 PF가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조건들이. 왜 그러면 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PF 대출하기까지가 뭐 2, 3년 걸리는 케이스도 가끔 있거든요. 각종 심의, 영향평가 이런 것들 다 받으려면 그게 뭐 인허가까지 나오기가 뭐 2, 3년씩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3년, 2년 이내는 30%다, 뭐 3년 이내는 뭐 50%다, 뭐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개발 사업에서 보통 1년, 2년 안엔 다 이제
PF 상환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조를 짭니다. 그래서 자본 수수료와 연동 또는 지분 수익 시험. 그럼 나머지 예를 들어 가지고 20%로 쏘자 하니까 사실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PF가 안 되면 이거는 대출은 대출이지만 계약금 대출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매몰 비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단순히 20%만 받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자문피를 더 얹어버리는 거야. 항목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20%를 받되 거기다 플러스 자문피를 얼마 더 달라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나중에 지분 쉐어로 요구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다 30%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거와 연동되어 있는 예를 들어 자문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연동돼서 빼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PI를 받으실 때는 조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뭐 금융권에서 공짜로 뭐 20%면 많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PF가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매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받을 구조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0%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로 더 리스크를 헤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브릿지론 발생 시 신탁은 브릿지론 1순위로 가는 것이고 2순위가 PI로 결정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PF가 나오기 전에 토지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토지 계약금 대출이잖아요. 근데 잔금이 통상적으로 PF 자금을 갖고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토지주가 매도 조건을 걸 때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른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 내에 PF가 나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보통 이제 1년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토지 브릿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토지 브릿지로 먼저 잔금을 마련해가지고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이 토지 브릿지를 PF로 이제 꺼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겹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토지 브릿지도 있고 PI도 있으면 어떤 걸 먼저 끌 것이냐. 상환 구조를. 그럴 경우에는 브릿지를 먼저 1순위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I를 2순위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다 PF에서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뭐 1순위, 2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는 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PF에서 상환하는 합니다. 본 PF까지 필요한 계약금, 브릿지 이런 것들은 다 본 PF에 다 녹여서 나중에 본 PF로 딱 상환이 되는 이 구조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리파이낸싱이 하나 중입니다. 왜? 본 PF로 다 리파이낸싱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PI를 쏘는 이 증권사에다 뭐를 준다? 주간피를 줍니다. 즉 무슨 소리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A라는 증권사가 이 사업 구도에 대해서 주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관은 앞에서 배워보셨지만은 뭐예요? 뭐 트렌 A, B, C 이와 같은 대주단을 모집을 하는 것 플러스 뭐냐면 이런 사업이 진행할 때의 부족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브릿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PI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요소에 부족하거든요. 근데 PF 나오기는 시간은 아직 멀고 이럴 경우에는 이 주관하는 업체들이 이 주관사가 바로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짜는 없습니다. 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을 주관한다. 모집까지 다 주관한다 해서 주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관비를 보통 1에서 2%를 받는데 만약에 브릿지를 썼다, PR을 썼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3%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플러스 또 다른 항목으로 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관하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 다 해준다. 부족할 경우에. 근데 만약에 주관비를 줬는데 이런 걸 못한다. 그럼 다른 데서 이걸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주관사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관비를 주는데 이런 것도 못하느냐. 그럼 차라리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에다 주관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시행사에서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I를 못 쏘고 브릿지를 못 쏘는 이 업체들이 있어요. 반대로 업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브릿지 PI를 쏠 수 있는 업체들은 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 정도는 자연스럽게 왜 브릿지도 쏠 수 있고 PI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관을 많이 하는데 PI도 못 쏘고 브릿지도 못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못 쏜다는 얘기는 딴 데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금을. 근데 자금을 가져오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PF 쏘는
돼서 통상적으로 PI도 쏘고 통상적으로 브릿지도 쏴야지. 왜 그러면 그걸 리파이낸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PF가 나온다는 100% 전제가 없는데 브릿지, PI를 한 번 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쏘는 걸 되게 꺼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쏜다 그러면 차라리 주간피를 나한테 주고 내가 PF를 내가 쏠게. 그러면 내가 쏠 수 있어. 이러면 주관사가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는 PI, 뭐 브릿지 이런 걸 쏠 수 없는, 이런 걸 쏠려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인드 펀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브라인드 펀드 자금을 해서 뭐 5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갖고 있어야 PI를 쏘든지 뭐 브릿지를 쏘든지 뭐 할 수 있는데, 브라인드 펀드를 못 갖고 있는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이런 주간피 따내기가, 주간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A하고 B가 업체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A 업체는 다 할 수 있는데 B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주간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데도 주겠지요. 이제 이런 업체들, 뭐 증권사도 뭐 상당히 많죠.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이런 걸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컨택을 할 수 있는 데다. 열 몇 개 되거든요. 그 열 몇 개 되는 업체들의 이제 모든 시행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수수료가 세요. 아무래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적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PI라든지 브릿지 같은 것들은 있어야지만이 진행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주관사들을 선호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주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케이스들이에요. 자, PI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PF가 조달되지 않으면은 상환이 안 되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PI라는 건 함부로 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PF가 본인들이 주관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PF가 들어온다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쏘는 구조라는 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앞에서 뵀던 뭐 1년에 20%짜리 이거 갖고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주간피도 받고, 주간피도 당연히 세게 받고, 거기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항목을 붙여서 거기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주관사가 본 PF에서 자신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사실 이 부분, 이게 현실적이에요. A라는 업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집도 다 할 수 있고 브라인드 펀드도 갖고 있고, 그런데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해. 계약금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PF 좋아. PF가 나오겠지. 검토를 해요. 그래서 PF 나오는데 큰 문제 있다. 문제 없어. 충분히 나와. 그러면 그때 가서 쏴주는 구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가 바로 우리한테 주간피를 주세요. 반대 급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융주관사가, A라는 금융주관사가 본 PF에 나온다는 확신이 갖고 있을 때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네. 그래서 PF로 리파이낸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족 시 선택한다. 이거 뭐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시행사에서 자기자본이 부족할 경우, 자기자본이 부족한데 PI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건 계약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면 이제 자기자본에 보면은 PF를 쏘는 조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몇 프로로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에 보면 그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대부분 시행사에서 돈을 안 돼요. 없어서 안 되는 경우보다는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인데, PI라는 거는 뭐예요? 토지 계약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부만 있으니까 토지 계약금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코티 비율은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자기 자본 비율도 부족한데 PI까지 써가면서 합니까? 사업이 좋으면 해요. 실제로. 혹시 제가 앞단에 이 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융상품이라고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은 그 상품 중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금이 이코티가 뭐 1%인 경우에도 PI나 이런 걸로 9% 뭐 이렇게 써가지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쏘는 입장이, 이 대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크죠. 왜 그러면 이코티 비율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시행사 이거를 그냥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냥 파산을 일부러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파산을 시켜버리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 대주당 입장에서는 손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적정량의 이코티를 대라, 최소한. 그러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사업성이 좋거나 증권사 이런 데서 계속
자금을 돌려야지만 이 이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수료가 나오는 구조인데 물건이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거나 그러니까 물건이 좋거나 그다 아니면 시행사랑 오랜 비즈니스를 해서 뭐 신뢰성이 높거나 아니면 시중에 쏠 만한 이런 물건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토지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잠깐 뭐 PI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토지 계약금만으로 토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 토지에 잔금을 내야 되는 그걸 위해서 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얘기했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기일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버려요. PF가 일어나려면 1년 정도가 걸릴 텐데 이 PF로 잔금을 치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굳이. 왜? 강남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분양성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면 나 이거 매각 안 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을 탄다 그러면 6개월 내에 토지 브릿지로 해가지고 잔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떠오거나 아니면은 뭐 안 한다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소도 아예 발급을 안 해버려요. 이 토지 사용소가 발급이 안 나면 이거 갖고 인허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PF를 쏴주는 그 증권사에서 그거를 주관하는 증권사에서 미리 토지 브릿지라는 상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토지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향후에 토지 PF로 이거를 상환하는 구조로 리파이낸싱 구조를 갖는 거거든요. 결국 PI랑 같은 개념이에요. PI는 토지 계약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토지 브릿지는 잔금 형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느냐 어떤 형식이냐의 문제지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통상 6개월 내에 인허가 및 본 PF가 완료되어 토지 잔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토지 잔금 계약 만료가 임박할 경우 뭐 같은 얘기죠. 결국은 PF로 잔금을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 브릿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지 계약금이 부족하다. 그럼 PI다. 토지 잔금이 부족하다. 그럼 토지 브릿지다.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본 PF에서 상환을 하는 리파이낸싱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